비트코인을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임신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니까 더 이상 임신을 미룰 이유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크리에이터 크리스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쩌다가 본업을 버리고 비트코인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3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못 담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비트코인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우선 저는 크리스탈TV라는 경제 유튜버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2022년부터 남편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비트코인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또 뭐 한탕주의에 빠졌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만한 무슨 계산기 같은 걸 들고 오더니 근엄한 표정으로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길래 뭐 얼마 주고 샀냐 라고 물어봤더니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비트코인 지갑인 줄 모르고 진짜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남편이 저한테 계속 비트코인을 일방적으로 주입시켰는데 처음에는 뭐 헛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헛소리도 계속 들으면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도 남편처럼 비트코이너가 되었는데 눈을 뜨게 된 포인트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수익률. 포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만큼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 없어요. 특히 시총 상위에 있는 우상향하는 주식들의 주가 차트를 비트코인으로 환산했을 때 오히려 우하향하는 걸 보자마자 진짜 충격 그 자체. 여러분도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 차트를 트레이딩뷰 사이트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환산해보세요. 진짜 정말 너무 충격적일 거예요. 2번째 포인트는 중앙은행과 법정화폐에 대한 배신감. 저는 경제 공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중앙은행과 법정화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추천해준 우리는 왜 매번 경제 위기를 겪어야 하는가 책을 읽으면서 고정관념이 바사삭 깨지고 얼마나 분노가 차올랐는지 몰라요. 특히 정부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과정에 의해 시민들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은밀히 몰수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느꼈던 배신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게 서민에게는 증세와 다를 게 없거든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뭐 월급에서 직접 떼어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세금이라고 잘 못 느끼는 건데 우리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게 왜 당연하지? 인플레이션은 왜 당연하지? 솔직히 대중들이 아등바등 대장주, 대장아파트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된 걸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은 누가 만들죠?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만들죠.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물가 잡겠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함.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을 하루빨리 대중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SBS 스페셜 다큐에서도 자본주의는 누가 빨리 깨닫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을 빨리 깨달을수록 인플레이션을 해치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데 유리하다는 뜻으로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본주의는 누가 빨리 비트코인을 깨닫느냐의 싸움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결국 법정화폐라는 그 알을 스스로 깨고 비트코인을 마주해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법정화폐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뭐 비트코인을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지난 5년 동안 공부했던 그런 경제 공부 내용을 전부 뒤집어 버리는 내용들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특히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이나 뭐 자산의 개념에서 화폐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 벽을 넘지 못해서 투자 수단에서 그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자꾸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것에서 그치는 거죠. 저는 다행히
여성이 남편 덕분에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주식을 전부 팔고 비트코인만 모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을 깨닫고 나니까 경제신문이 진짜 너무너무 재미없고 경제 사이클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5년 동안 해왔던 제 본업이 싫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경제와 주식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콘텐츠를 만들면 만들수록 뭔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느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로서 이건 진짜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과감하게 버리고 비트코인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 과거가 부끄럽거나 창피하진 않아요. 그 과정이 모두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걸음이 됐거든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저희 부부는 주식을 다 팔고 비트코인 전 재산을 올인했어요. 주식 전량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진짜 손이 달달달달 떨렸는데 마음이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뭐 어떤 기업이 1등 기업인지 뭐 늘 공부가 필요하고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분기 실적 보면서 또 잘하고 있는지 팔로우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지수 ETF에 적립식 투자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는 수익률이 올라가도 돈을 번 게 아니라 그저 돈의 가치를 겨우 유지하거나 인플레이션만큼 안 오르면 오히려 돈을 잃은 거라서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진짜 이놈의 인플레이션.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비트코인만이 인플레이션율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비트코인을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임신이었어요. 저희가 아이를 안 가지려고 했던 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뭐 엄청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이가 생기면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되고 돈 들어갈 곳도 많아지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니까 더 이상 임신을 미룰 이유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도 집을 못 사잖아요. 집값 오르는 만큼 내 연봉은 안 오르니까. 실제로 작년 9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26년간 소득을 모아야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기만 했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솔직히 월급의 50%를 저축하기도 힘든 세상에서는 26년에서 2배로 곱해야겠죠? 그럼 적어도 50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인플레이션. 어차피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면 또 물가 오르고 저축한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저축을 해서 뭐해? 즉 비트코인은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돈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법정화폐는 가만히 갖고 있으면 똥이 되죠.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저축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은 있겠죠. 하지만 중앙은행처럼 비트코인을 찍어낼 수 있는 주체가 없어서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으다 보면 집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고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막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아이를 키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비트코인이야말로 최고의 출산 장려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바로 임신 계획을 잡았고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주었어요. 제 얘기지만 비트 수저라서 진짜 너무 부러워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비트 백시야. 와. 진짜 뽕빵아, 넌 진짜 부모 잘 골랐어. 네, 지금까지 주식 다 팔고 비트코인만 모아가게 되면서 임신까지 하게 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깨닫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책들을 추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